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으로 석 달 가까이 문을 닫았던 지역 공공시설은 운영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청 크죠, 기대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이 도서관에서 보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못하니까. 이면도로 보행로 설치를 두고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민원 25에서 취재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얼마나 좁나.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많이 다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로 요 다니겠어 한번 보세요. 굴광 이동 향림마을 우리 동네 맥가이버 협동조합이 도시재생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노후된 집수리를 도와주는 마을 기업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사흘째입니다. 석 달 가까이 문을 닫았던 지역의 공공시설들도 운영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분 운영을 시작한 곳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혜 기자, 도서관 등의 주민 공공시설이 지금 석 달 가까이 운영을 못하면서 불편을 느꼈던 주민분들이 많으실 텐데 공공도서관의 운영 가능 여부, 이용 가능 여부부터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다음 주부터는 지역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은평지역 공공도서관은 다음 주 화요일 10일부터 운영합니다. 다만 부분 개관이기 때문에 도서대출 반납은 가능하지만 열람실의 경우는 19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양천 지역 공공도서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일정에 맞춰서 지난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8곳인데요. 양천도 마찬가지로 부분 운영입니다. 네, 그러면 도서를 대출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양천구 공공도서관은 이제 도서 대출뿐만 아니라 자료실 내 열람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갈산도서관과 방아다리 도서관, 해맞이 역사도서관에 있는 학습을 위한 열람실 3곳은 그 추가 개방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전면적인 개방은 아닌 건데 도서관 이용 시간은 그러면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단축 운영됩니다. 기존 공공도서관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요. 은평지역 공공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이 되고요. 양천구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합니다. 도서관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가장 중점 두고 신경 쓸 예정이고요. 부분 개관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신 게 있고 불가하신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명확하게 안내를 해드려야 이제 주민분들이 혼선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내도 신경 써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시설 부분 개방이긴 하지만 그동안 좀 불편했던 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주민들 역시도 좀 기대하고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은평 구립도서관 한 곳만 하더라도 기존에 하루 1,000명 정도 이용했었다고 하니까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엄청 크죠, 기대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이 도서관에서 보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못하니까. 제가 직접 와서 책을 볼 수 없으니까 마스크 착용하고요. 손소독제 쓰고 이 체온 체크하고 하면은 그리고 적당한 이렇게 1m 거리 유지하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긴 했지만 개인이 이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에 이태원 클럽 관련 이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공공시설이 부분 개방하더라도 이용자들의 개인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이 부분 참고해서 좀 나부터 개인 수칙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이 문을 닫아서 사실 취약계층들의 돌봄 문제와 관련되는 것도 굉장히 우려가 컸잖아요. 이 복지시설들은 언제쯤 운영이 정상화될까요? 네, 일단 정부와 서울시의 기본 방침은 단계적으로 운영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11일부터 5명 미만의 소규모 프로그램 중심으로 일부 운영을 시작하고요. 다만 노인 종합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감염병 추이를 지켜본 후에 개관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아동센터와 같은 초등 돌봄 시설은 학교 개학에 맞춰서 오는 20일 이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네, 어르신 무료 급식도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어르신 무료 급식의 경우 지역별로 또 해당 시설 상황에 따라서 운영 재개 일정이 다릅니다. 양천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지난주에 운영을 시작한 곳도 있고요. 은평 지역은 18일부터 단계적으로 급식을 시작한다는 계획인데요. 급식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만큼 사전에 방역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당장 11일부터라도 하면은 좋은데 아무래도 한 번에 많은 분들이 모이시게 되니까는 조금만 뒤로 추위도 지켜보고 할 겸해서 5월 18일에 하는 걸로 좀 안정적으로 하는 걸로 그때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그 아크릴판이라든가 칸막이 설치하고 하는 작업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공공시설의 경우 다 일시에 동시적으로 개관하는 게 아니라 시설마다 지역마다 재개 시점이 다르니까요. 예. 꼭 이용하시기 전에는 해당 시설로 직접 문의를 하시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된 가운데 최근에 잠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태원 클럽 등에서 계속 감염 사례가 새롭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지역의 시설들이 운영을 다시 조금씩 시작을 하는 만큼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돼서 조금 더 철저하게 위생 수칙을 지키면서 이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그리고 지역의 공공시설 재개방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청장 김수영입니다. 네, 먼저 운영을 중단했었던 양천구의 경로식당이 지난주에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일부 어르신들은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또 일부 어르신들은 여전히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경로식당 운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에 그 월수금은 도시락으로 포장해서 드리고 또 화목토는 간편식으로 제공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요. 또 그리고 아무래도 어르신들한테는 따뜻한 밥과 국이 있는 식사를 좀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예. 생활 방역 체계로 또 전환도 되고 해서 경로 식당을 단계별로 좀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식 시간을 좀 지정해서 어르신들한테 미리 좀 알려드리고요. 좌석도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배치하고 아크릴 칸막이도 설치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고요. 배식 전에는 발열 체크도 하고 또 마스크 착용하고 손 소독하고 또 식사 중에 대화도 좀 자제하도록 부탁을 드려서 지금 이 급식을 또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5월 1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경로식당 이외에도 지금 지역의 공공시설들 중에 이미 운영 재개를 다시 했거나 아니면 곧 재개할 예정인 곳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공공체육시설은 해누리 체육공원이라든지 목동 테니스장 같은 그 야외 체육시설은 5월 11일 날 개관을 할 거고요. 실내 체육시설은 양천센터, 목동센터, 또 신월센터, 개남 다목적 체육관 이런 곳은 5월 23일부터 차례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전체 프로그램을 개관하지만은 정원을 좀 축소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간격을 좀 두고 생활 방역 체계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정책이 지금 시행이 됐잖아요. 혹시 구차원에서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의 상황을 좀 대비하는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생활 방역 정책이나 감염병 전담 기구를 구차원에서 만들어서 운영한다거나 하는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요? 네,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만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전달받아서 양천구에서도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을 주축을 해서 각종 업무를 더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예. 아직까지는 선별 진료소 또 상담 콜센터 운영을 비롯해서
이 뭐 확진자라든지 자가격리자, 해외 입국자 관리도 하고요. 방역 소독 같은 보건소 전체가 지금 총동원되고 있고요. 각 부서나 또 동에서도 지금은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방역하고 또 자가격리자가 아직까지도 지금 한 300여 명 되고 있기 때문에 물품 전달한다는 거라든지 이런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다고 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또 거리두기가 끝난 것이 아닌 만큼 양천구의 대응 단계도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역 방역에 힘쓰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서 5월 초에 있었던 황금 연휴에 국민적으로 많은 좀 이동들이 있었습니다. 또 국내 확진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경각심도 줄어들고 지금 새롭게 감염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주민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답답했었기 때문에 연휴에 많이들 나들이도 가시고 또 외출도 하셨는데요. 연휴로 인해서 이 대이동의 효과가 일주일이나 2주 후에나 표출될 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그 발병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고요. 생활 속 거리두기는 방역과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을 다 양립하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직 이게 종식된 것이 아닌 만큼 번거로우시더라도 외출할 때는 마스크 쓰기를 실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자주 꼼꼼하게 손을 씻는 듯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 생활비 지원하는 거가 있는데요. 네. 지원금도 활용하셔서 양천구에서 지금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착한 소비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우리 양천구의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 경제도 살아나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주민들의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인도의 폭이 좁아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사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원25 심다혜 기자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뒤에는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고성이 오가기도 하는데요. 주민들은 현재 이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던 도로에 인도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보행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새로 설치하는 인도의 폭은 1.5m 남짓. 주민들은 인도의 폭이 너무 좁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인도 한번 보세요. 저거 얼마나 좁나.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많이 다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로 다니겠어 한번 보세요. 유치원 애들이 유치원 선생 손잡고 걸어갈 수가 없는 보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공사를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은 자칫 보행자가 차도로 넘어갈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걱정합니다. 차도를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인도를 넓혀달라고 주장합니다. 전동차가 내가 댕겨보니까 전동차가 하나 오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도로로 다 젊은 사람은 도로로 다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차도 없는데 꼭 굳이 이것을 양방향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완행으로만 만들어주면 보도도 많이 여유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주민 민원이 많아지자 지역구 의원들도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공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뭔가 좀 고려를 하고 다시 한번 원점에서 문제를 다시 이렇게 해결해 보려는 어떤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공사가 한 80%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건지 지금 단순히 원상복귀를 시켜야 될 일인지. 양천구는 현 상태에서 인도의 폭을 확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체 도로의 폭이 7.5m 남짓인데 인도를 넓히면 차량 양방 통행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그 적정선으로 아마 지금 그 심의가 난 걸 거예요. 인도가 지금 거기보다 더 늘어나면 양방향 통행이 안 되는 거죠. 도로
최소폭이 있거든요. 일방통행 지정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 다만 다수 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 건데 그 전 단계가 주민 의견 수렴이 이제 모아져야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민들은 일방통행과 인도 확장 등의 의견을 모아 구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민원25 심다혜입니다. 은평구 불구항 2동 향림마을 우리 동네 맥가이버 협동조합이 국토부 2020년 도시재생사업 30선의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동네 맥가이버 협동조합 김경진 이사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먼저 우수 사례에 선정된 점 축하드리고요. 이 협동조합이 생소하신 주민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부터 해주시죠. 우리 은평 지역의 사회적인 통합과 또 그리고 우리 은평 지역의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우리 동네 은평 맥가이버 협동조합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조합은 한 14명으로 이제 구성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그 향림 마을은 그 북쪽에는 도시 농업공원인 그 향림 도시 농업 체험원과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그 느티나무 보호숲 그런 거와 같이 각각 그 접해 있어요. 그래서 그 천혜의 그 자연 환경이라는 자원이 있지만서도 그 마을 시설이 그 점점 그 낙후하고 젊은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노인 인구 비율이 서울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는 그 동네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그 주민들이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간 소통 활성화 그리고 마을 내에 돌봄 강화라는 것 이런 것을 이끌 수 있는 마을 관리소 형식의 그 마을 기업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그 자발적인 노력으로 탄생한 그 우리 조합은요. 그 도시 재생 사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을 돌봄과 그리고 이제 공유 경제의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생활 목공과 집수리, 그다음에 노후 시설 정비 이런 것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해서 그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고요. 네, 지금 운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뭔지 궁금합니다. 맥가이버란 말 그대로 그 지역 주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예를 들면 뭐 집수리라든가 뭐 청소 방역 위생 사업 그런 거와 같은 그 주거 생활 그 환경 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은평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에 주력하고 있고요. 그 행정의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생활 행정 법률 상담을 통해서 그 가지고 계신 그 민원 고충도 해결해 드리는 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집안에 불편한 사항을 뭐 전화라든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근무하는 그 돌봄 매니저 공무원한테 지원 요청하시면은 그 해당 직원이 저희 조합에 통보해 주어서 저희 조합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해 드리고 그 실비 비용은 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도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예. 그 집수리 등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일정 그 수준의 교육을 받은 그 지역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장 그 수리 요원으로 이제 활동하시게 한다든지 그리고 뭐 독거 어르신 등을 뭐 대상으로 해 가지고 뭐 도시락 배달 뭐 지원 활동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도배장판 뭐 설치 업무에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해 가지고 지역 일자리 만들기에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